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명순구입니다. 오늘 이번 학기의 네 번째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에 이번 학기에 네 번 모두 참석한 학생 있으세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들어보세요. 손을 들을 때는 확실히 들어야 돼요. 저는 그 회색 분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0명 좀 안 되네요. 내리시고요. 그럼 두 번째. 네, 두 번째도 한 10명의 학생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요, 부장님? 마지막 다음 주 목요일 날이 5번째 그 프로그램 끝인데요. 물론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상, 오늘이 두 번째 이상인 학생들은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 첫 번째 오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면은 있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니버시티 플러스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 부제가 Beyond the University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보다는 뭔가를 좀 하나 더, 뭐가 더 있는 이런 정도, 그런 정도 뉘앙스인데요. 요즘에 대학들은 어떻게 이게 대학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수업이라든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풍요로운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뭔가 질 높은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외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학생들의 가슴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게 차례차례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유니버시티 플러스는 다른 대학들이, 일반적인 대학들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 고려대학교는 그래도 힘들지만 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은 힘겹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뭔가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해서 품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뭐 밥을 막 먹어도 살죠. 근데 똑같은 밥을 먹어도, 똑같은 가격의 밥을 먹어도 막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주의를 정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게, 그게 더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플러스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100 몇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거는 뭐 어느 학교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또 옷 입는 것,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다른, 조금은 다른 이런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 학기부터 시행됐던 것이 유니버시티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뭔가 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 조금 달라지면 이게 눈에 그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다 사랑스럽고 품격 있는 학생들이지만 오늘 조금 더 높이세요. 오늘부터 그런 그 높이는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우리 강민정 W 인사이트 부원장님께서 말하는 품격, 이것을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를 한 5분만 들으면 그 사람의 학력, 인품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학력은 굉장히 높은데
학력을 이력서를 보지 않고서 말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대학원 나왔는데 말만 들어보니까 중학교 출신 같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완전 저평가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거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의 어떤 수준 그거 정도는 다 채워 놓는 그 빈 공간은 없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넘으면 그건 사기죠. 근데 최소한 그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런 이제 우리 강 부원장님 모시고 자기의 인품에 가득 찰 수 있는 그 맥시멈까지의 그 상황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 부원장님께서는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사과를 수료하시고 뭐 아나운서도 하시고 이게 이 양력을 쭉 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그 화려한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뭔가 일가를 이루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 부원장님께 좋은 말씀을 듣겠는데요. 유니버시티 플러스를 하는 목적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품격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고려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품격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품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강의하는 교수 또 강사 이런 분들은 학생을 최대한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소속이 법대입니다. 근데 법원에 가면은요 이렇게 쭉 강청객이 앉아 있고 여기에 판사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일어서죠. 방청객도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갈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있다가 학교로 오신 교수님들이 처음에 놀란 게 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교수가 끝나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 놀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왜 그걸 가지고 놀랄까? 난 너무나 익숙한 일인데.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참 괜찮겠다. 예. 근데 그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 이제부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제가 알거든요. 여기 10분 4시 50분에 끝나면 팍 뛰어가지고 정경관에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반 수업도 아니고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 주세요. 유니버시티 플러스니까 최소한 그 강의 듣다가 나갔다 왔다 하는 거 있죠. 이것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 부원장님 고려대학교에 강의하신 건 처음이세요? 아니요, 저기 전에 한번 왔었었는데. 그러셨어요? 예. 전에가 언제세요? 네? 전에가 언제세요? 전에가 한 2년 정도 됐고. 네. 2년 전이면 아마 2년 전하고 지금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10년 후에 고려대학교를 와보시면 우리 강 부원장님의 이런 좋은 강의 덕분에 우리 학생들의 이 말 하나하나가 품격으로 가득 찬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오늘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좋은 강의 듣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제가 여러분의 교수로서 당부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급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강 부원장님이 나가실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강 부원장님이 역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먼저 와서 이 부탁을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강 부원장님 모르게. 그래야 감동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들켜버렸는데요. 학생들 많이 부탁드릴 테니까 좋은 강의 들으시고 유익한 그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처장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없이 얘기하셨다가는 뭘까 하고 전혀 낌새도 못 차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 저는 W 인사이츠라는 아트 스피치라는 곳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 교육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강의를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셔서 직장을 구하시고 여러 조직 또는 기업 단체 일을 하시게 되면 뭐 사원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을 테고 과장님, 부장님, 리더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을 테고 또는 CEO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을 테고 그럴 거예요. 그런 교육을 저희가 개발을 해요. 개발하고 강의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제가 강의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아세요? 누구 닮았을까? 사실 힌트가 좀 있어요. 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요 분인데 요 앞에 불은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아트스피치 연구원 원장의 김미경 원장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하도 TVN 스타트 강쇼 거기에 자꾸 나오셔가지고 아시는 분이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신데 저랑 되게 닮았나 봐요.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선수를 쳤어요. 저보고 누구 닮았다고 하시던데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 직업이 산업 강사이기 때문에 청중을 많이 만나봅니다. 하루에는 많게는 10,000명이고 적게는 몇십 명이에요. 여태까지 만나뵌 분이 몇만 명인데 보통 보면 40, 50대 우리 남성 간부분들, 임원분들 이런 분들은 질문 드렸을 때 손 들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의 기본 자세가 이렇게 계세요. 이 자세에서 손 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풀고 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신데 갑자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제가 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이랬더니 막대 먹은 영애 씨 아세요 혹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랬더니 항상 말씀하시는 분 옆에 분이 보면 상태가 다 안 좋으세요. 이분이 이분을 막 질타하는 거예요. 임마님 그러는 거 아니야? 니 강사님한테 그러면 어떻겠니? 사람이 말이야 제가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요? 이랬더니 신봉서의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그계에서 한참 놀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스포츠계로 훅 들어가시더라고요. 막 스포츠 스케이팅 타시는 이상하 선수가 나와요. 그러더니 또 옆에 분이 박셀이라고 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가요계까지 들어갔어요. 모든 영역을 섭렵했어요. 가요계로 들어가시더니 조금 마음에 드시는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윤정? 죄송해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또 옆에 분이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니 정수라 씨랑 똑같다는 거예요. 조용하죠. 왜 조용할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정수라 씨를 알면 20대가 아니에요. 몇몇 분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은퇴하신다고 들어가셨거든. 그래서 몰라요. 근데 그 분이랑 닮았다는 이미지로 요즘에 계속 많은 분들을 뵙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첫 사회생활을 LG전자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도 단순하신 게 앞으로 성공하기에 되게 좋아요. 왜냐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가려내야 되는 변수가 많아지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원칙 하나로 밀고 꾸준하게 근성 있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는 길이란 걸 제가 요즘에는 깨달아요. 근데 제 성격이 되게 단순해요. 지금 또 일을 할 때 2가지밖에 고민을 안 해요. 해도 되는 일인가? 안 해도 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결정 내리면 그냥 무조건 노력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무조건 노력한다 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무조건 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됐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세요. 반응이 안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돌아다닌 조직이 몇천 군데도 믿어주질 않았어요. 제가 무슨 일 했었냐면요. 아나운서를 했었어요. 반응이 이래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제 앞에 실제 아나운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누구입니다. 이랬더니 막 박수를 치시고요. 뒤에 앉으신 부장님이 의자를 가지고 앞으로 막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봐야 된대요. 오,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였던 강민정입니다. 이랬더니 째려보세요. 째려보시고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 떡대로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막 카메라에 얼굴이 들어갑니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도 믿질 않으세요. 근데 그때 찍었던 프로필 사진이 조금 잘 나왔길래 제가 강사 프로필에 썼어요. 그리고 오래 쓰지 않았습니다. 한 7년? 그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세상이 안 바뀌죠 아직은요. 그런데 뭐 크게 바뀐 것도 없습니다. 많이 부었다 뭐 그 정도. 근데 항의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프로필이랑 다른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뒤에 보시는 이분께서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아우 최근 6개월 사진으로 다 갈아엎어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 홈페이지가 다 오픈되고 막 바뀌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키워드가 있어요. 조직에서 또는 단체에서 또는 여러 개인들이 늘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지금 무슨 키워드 때문에 머리가 아플까? 이거 교육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 저희 심각합니다.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으세요? 소통이에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소통 때문에 머리가 아프대요. 왜 안 되는데 미치겠대. 이해가 안 된대 서로가. 근데 그러면은 서로가 배운 게 없어서 이해가 안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배운 거 굉장히 많아요. 학력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서로가 갖고 있는 강한 장점들, 서로가 갖고 있는 잘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 다 최고라고 생각하면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좀 잘 발산하고 잘 표현하고 잘 나눠 가질까 이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 또는 내가 만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조차도 기능이 너무 탁월해요. 근데 기능이 너무 탁월해도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주겠죠. 광고 또는 여러 가지 설명회 또는 그 회사 사원들조차라도 누군가에게 거래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내가 듣게 될 때 그 매력을 알게 돼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 잘 팔린대요. 앞으로도. 근데 그들의 요소가 탁월성 플러스 SQ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저 사람 매력적이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는 잘해야 돼. 그게 끼든 공부든 또는 영어든 뭐든 간에 내가 뭔가 탁월한 게 있어요. 사람 관계든. 근데 이거를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거래할 수 있게끔 사회적 지수를 통해서 공감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지만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안에서 내 매력을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 과연 이 소통시킬 수 있는 능력에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자,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나 너 너무 사랑해. 이거 막 알려주고 싶어요. 저 여자한테. 미칠 것 같아. 나 너만 보면은 미치겠어. 진짜 막 너무 사랑해.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이 생각을 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말, 그 다음엔요. 표정으로. 이야. 그 되게 고단수예요. 야, 표정 하나로 사람, 이거 대단한데요?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자, 말과 보통 쓰고 있는 수단이 글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이 비언어적인 요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 쪽에 크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말과 글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말과 글 중에서 최근에 21세기에 조금씩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말이에요. 글은 여전히 힘이 세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 보실래요? 21세기입니다. 20세기, 19세기, 18세기로 접어들어요. 18세기 때 말이 힘이 셌을까요? 글의 힘이 셌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글이 힘이 훨씬 셌죠. 그래서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또한 제한적이었잖아요. 양반만 배울 수 있어요.
글을 아는 사람만이 내 생각을 또 알려줄 수 있어요.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아무나 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내 생각을 전수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19세기, 20세기 산업화가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글로벌로 오다 보니까 하나의 시장 안에서 이미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도 빠르게 구분되기 시작했고요. 부실한 기업과 튼튼한 기업도 빠르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는 조직과 떨어지는 조직이 아주 빠르게 구분되는 게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분석이 돼요. 그런데 이 시장 안에서 봤더니 살아남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래요. 그게 뭡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스피드를 가지세요. 속도를 가지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앞서서 움직여 보세요. 조금만 더 많이 알아보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래요. 그 뭔데 이랬더니 조금만 더 우리 조직이 스피드가 있다면,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조금만 더 빠르게 소통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 빠른 속도 어떻게 낼래? 제대로 하면 어라고 듣고 아라면 아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봅시다가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말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진정한 스피치라고 했었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말 잘하는 방법, 내가 말을 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제가 심플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 잘하시는 분 한 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찾아보면 되십니다. 근데 힌트를 드릴게요.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말빨이 세신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말빨 세신 분들한테도 야, 저 사람 말 잘하지, 야, 장난이야 이러면서 가세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듣고 왔어요. 야, 말 잘한다, 장난 진짜 웃긴다 막 이러고 와요. 그랬더니 물어보시는 거야. 저 무슨 얘기해야 돼? 말 잘해, 장난이야. 무슨 얘기하던데? 진짜 웃겨, 장난이야. 아니, 무슨 얘기하더냐고? 네가 들어봐, 장난이야. 이러면서 가시는 분 계세요. 왜냐면 뭔가 듣고 오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재밌고 흡입력 있게 싹 사람을 빨아당기는 능력. 이런 게 말빨 세신 분. 근데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물어보시는 거야. 야, 저기 무슨 얘기하대? 저 사람 말 잘해. 아니, 무슨 얘기하더냐고? 장난, 죽여. 아니, 무슨 얘기하더냐고. 아, 야, 저 사람 있잖아.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는 얘기하는데 장난이야. 사람이 채구는 작아도 깡이 있어. 와, 대단하더라. 나 오늘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생각 많아졌어. 사람이 근성이 있더라. 역시 성공하는 데 이유가 있더라. 아, 나 오늘 많이 생각 많아졌어. 이러면서 쑥 가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내 생각이 한번 바뀌거나 내 마음이 한번 돌려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 또는 이 사람의 얘기를 나도 모르게 자꾸 회자시키고 가는 분 있죠. 저 사람 만날 때도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날 때도 이 사람 얘기하고 그렇게 소스를 남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말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 하나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선배, 후배, 또는 친구, 가족, 뭐 스승님,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참 아름답게도 제 눈에 확 띄네, 우리 요 세 줄 분. 자, 먼저 어떤 특징이 있으시던가요? 경험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먼저 잘 듣고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표정이 좋으세요. 아까 시선 그 친구분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자, 어떠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더라. 그 다음에 또 맥락에 맞는 얘기를 하시고. 어떠세요? 제 상황을 듣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나한테 맞는 얘기를 해주세요. 또 괜찮네. 이 라인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잡다한 걸 많이 합니다. 잡다한 걸, 그 상식이 아니라 잡다한 걸 많이 하시고. 네. 듣고 싶은 얘기를 알고 계시고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가 매력적이세요. 또 올바른 얘기. 올바른 얘기가 굉장히 올바르게 보이세요, 선생님. 그 다음에 톤의 감정이 잘 들어. 톤의 감성도 실어주시고 맥락에 잘 맞게 얘기하시는. 맥락에 잘 맞게 얘기하시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크지. 이렇게 라인이 좀 이렇게. 자,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사실은 아트 스피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말을 왜 잘해야 하는지부터 저희가 설득이 돼야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왜 잘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1000군데 기업에게 돌렸고 10,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말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걸 배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해요. 늘 나오는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 잘하시는 분 어떤 특징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자체가요, 아시는 게 많아요. 공부 많이 하셨고 책도 많이 읽었고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분 자체가 말할 거리가 무지 많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 잘하시던데요. 그 사람 자체가 말할 거리가 많아, 컨텐츠가. 두 번째가 뭐라고 하시느냐, 신기하게도요 저한테 딱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세요. 참 신기해요. 가끔은요 가끔 놀라요. 내가 필요한 얘기를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신 얘기가 참 신기하게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도 쉽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에피소드, 경험, 사례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되게 쉽게 들려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되게 간결하세요. 말이 길지 않으세요. 짧으신데 딱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딱 맥락에 맞게끔, 논리에 맞게끔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섯 번째, 얘가 제일 신기해요. 늘 나오는 거예요. 말씀 잘하신 분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늘 나오는 거. 잘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말 많고 말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잘 듣고 한마디 톡 하는데 이 사람 보고 말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말을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권한이 말하는 화자한테 있어요? 듣는 청자한테 있어요? 듣는 청자한테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잘 들리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랑 달라요. 특히 대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면접 때 스피치.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 다 됐는데 아직 외운 거 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혼자 조급해지잖아. 그래가지고 다다다다 막 나가다가 막 식은땀 흘리고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면접관이 더 이상하게 쳐다봐. 저 왜 저러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아직 할 말이 다 안 끝났는데요.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듣고 싶은 말을 잘 하시는 게 최고의 스피치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들리게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 스피치의 목적 지점을 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제일 끝 지점이 어디까지 가야지 내 말이 끝나는 걸까? 내가 말을 툭 뱉었는데 이 말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제가 대부분 말씀을 드렸을 때 스피치의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전달이라고 얘기하세요.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 그럼 전달만 하면 끝이 날까? 내 말이 끝난 게 맞을까를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많았는데 집에 가잖아요.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럼 엄마가 불러요. 왔어? 씻고 밥 먹어. 알겠어요. 밥 먹을게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메시지를 써왔어요. 씻고 밥 먹으라고. 나는 메시지를 잘 들었다고 대답까지 해줬어요. 네, 알겠어요. 먹을게요. 근데 제가 밥을 안 먹어요. 계속 TV 보고 막 이러고 웃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제가 말을 참 잘 듣더니 아직은 안 먹고 있구나 이러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메시지를 강조하죠. 밥 안 먹어!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밥 숟가락을 입에 넣는 그 순간 저희 엄마는 스피치를 종료시켜요. 내 말을 이제 들었구나. 뭘까요? 이게 끝 지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바뀔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스피치는 대부분 설득이라는 지점에서 끝나요. 그 사람을 움직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해서 끝나는 스피치는 별로 없어요. 정보 전달 스피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길 물어볼 때, 자, 어디쯤 오셨어요? 제가 100주년 기념관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신데요? 정문이에요. 그러면 들어오시자마자 쭉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지하 주차장 입구가 있어요. 거기로 내려가시고요. 지하 3층쯤에 주차하시면 주차장이 좀 널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전달했어요. 근데 이거에서 끝날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의 목적은 어디냐면요. 잘 찾아와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들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설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로 하는 설득이 있고요. 여기로 하는 설득이 있어요. 어떤 설득이 좀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내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수 있게 하려면 여기로 설득하는 게 오래 살아남아요. 여기로 데이터로 통계로 한 정보 팩트로 설득하는 것들은 팩트가 바뀔 때마다 당연히 바뀌어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로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의 설득은 그 사람 말을 아주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힘. 이게 감성 설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누군가의 말이 기억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얼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아, 제가 사실 선생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마케팅 일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기억에 남으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길래 이게 남을까? 뭐가 남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남을까? 자, 우리 이쪽에 살짝 물을까요? 어떠세요? 혹시 남은 말이 있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있군요. 자,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분은? 뭘 얘기하시던가요? 좀 진정성이 있어. 진심이 묻어나오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 예,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왜 감동이 되셨는데요? 그래요. 어떠신가요? 그 사람이 나를 잘 잘 이해하고 이해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감동. 그래서 감동 똑같은 감동이긴 한데 자, 그 해봐서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상황을 다 이해해주면 좀 그래요. 두 분 친구 맞으시죠? 아닌가요? 처음 보셨어요? 아, 아니에요. 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되게 불편하면 얘기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긴장되고 불편하잖아요. 몸을 움츠리에 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팔짱을 낀다. 이런 게 편해서 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석하고 있고 마음이 안 열릴 때 주로 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만지거나 어딘가에 쑤셔 넣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편안해지면은 이게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근데 편안해졌을 때 들리는 말이 요까지 내려와요. 편안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계속 맴돌아요. 맞나 안 맞나, 저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저 정보가 맞을까, 저 팩트가 맞나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해서 비판하거나 그 반대 그 의견을 찾아내는데 바빠요. 그럼 자, 일단 사람을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최고의 얘기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첫 번째, 에피소드로 얘기한다. 이야기 듣는데 막 반감 세우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얘기해봐 한번. 뭐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뭔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로 얘기한다. 모든 설득 근거들을 에피소드화 시킨다. 그럼 잘 들려요. 쉽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내 이야기란 건 뭐냐면 말하는 화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자, 이 사람의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쫑긋해져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막 이렇게 정신없어도 저기에서 야 강민정이 이러면 이미 귀가 저렇게 가 있어. 사람은 신기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그 얘기에 빠져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신다. 면접관이 귀가 제일 쫑긋해질 때가 어느 순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얘기를 할 때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가 여기 취업하고 싶어하는 이 회사는 어떠하다, 어떻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 쫑긋해지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이런 얘기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상대방의 얘기를 해준다. 세 번째가 뭔가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아주 신선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귀가 쫑긋해져요. 야, 그런 게 있어? 야, 신기한데 너 들어봤어? 아니요, 저 처음 듣습니다. 야, 저런 걸 알고 있구나.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소스가 사람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분석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듣게 해주는 소스예요. 그런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리게끔 조합을 잘하면 잘 들리는 말이 돼요.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요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있는 말의 고정관념, 얘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잘하고는 싶어 하세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별로. 이왕이면 안 하면 좋고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어요. 왜 굳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잘하고는 싶지만 웬만하면 말은 많이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 말을 해봐야 알아요. 많이 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해본 것 안에서 괜찮은 말들을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들어주는 사람조차도 말해라고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못 말해요. 우리나라는 말이 권력과 일치되는 문화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가 아니라 말할 위치가 되면 말해라예요. 사장님 말할 때 신입사원이 말한다고 해서 다 이뻐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요? 그건 아는데 사장님 말하기 전에 말하지 마. 이게 우리나라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권력이 일치된 요 사회에서 말을 해봐야 늘죠. 이 말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내가 해봐야 늘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더 못해요. 못하고 아주 신중하게 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실패한다. 더 입이 다물어지죠. 그런 문화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얘를 한 단계만 올려서 꼭 상대방이 듣기에 칭찬처럼 들을 수 있게 한번 바꿔볼까요? 야, 너 말 잘하는데 이거를 진짜? 야, 너 고맙다 칭찬해줘서 이렇게 들리게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야, 너 말 잘하는데 한 단계 플러스로 바꿔보세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내 친구한테, 옆에 친구한테 말해봐요. 야, 너 말 잘하는데 이걸 한 단계 플러스로. 야, 이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되게 센스 있다. 야, 너 센스 있는데 그다음 또요? 생각난 거 막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고대인들의 창의성을 한번 뭐가 있을까? 야, 너 말 잘하는데? 응? 언변이 뛰어나다. 야, 너 센스 있는데 그다음 또 잘하고 있어요. 지금 2단계까지 올라갔어요. 또 뭐가 있을까? 표현력이 좋다. 그쵸? 3단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신 눈빛이 아까까지는 이렇게 보셨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무섭게 째려보고 계세요. 요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제가 이 질문 드려가지고 10단계, 5단계 넘게끔 간 조직이 없어요. 한 단계도 못 찾아내는 조직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해봤거든요. 우리는 말 잘한다는 거를 플러스 칭찬으로 바꿔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말을 잘한다. 야, 너 말 잘하는데, 야, 너 표현력 좋은데, 야, 네 말 설득력 있다. 야, 이상하게 네 말은 잘 들려. 쏙쏙 들린다 얘. 너랑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야, 참 재밌다 쟤. 야, 쟤 잘 말 잘하지. 쟤 은근히 애도 괜찮더라. 이 말이 요즘 나와요. 그런데 이 말까지 안 올라가 봤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주로 강의를 가니까 직장인분들한테 물어봐요. 특히나 임원분들 말에 대해서 고정관념 빨리 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가요. 임원분들한테.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도 어려워하셔가지고 자, 상무님들 어려우시면 바꾸세요.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들 말 잘하네. 한 단계 올려보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더 못 찾아내요. 아들한테는 해본 적이 없대. 정말 해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못 찾았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우리 아들 말 잘하네. 이거 하나씩 올라가시면 될 텐데 갑자기 100단계가 올라가요. 야, 우리 아들 말 잘하네. 대통령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천재인데 이러면서 올라가시고 중간이 없어요. 근데 밑으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잘 찾으세요. 야, 우리 아들 말 잘하는데, 야, 김대리 말 잘하는데 이거 한 단계 내리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약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로 들리는 거. 아, 나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야, 너 말 잘하는데 한 단계 내리면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아우, 쟤는 입만 살아가지고 쟤는 말만 많아. 그러다가 저 밑에 가면요, 어떤 분은 예언해 주세요. 야, 쟤는 죽으면 주둥이만 들 거야. 대단하세요. 40년 뒤를 예언하고 막. 그러다가 저 밑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쟤 말 잘하지. 약간 사기
풍 같지 않니? 이 말 나와요. 뭔가 풍이 있는 것 같지 않아? 허풍인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높은 평가해 준 적이 없어요. 실제 이런 습관 때문에 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왜 다물까? 누군가가 내 말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회의를 합니다. 그럼 제가 조직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회의를 해요. 주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안에서 제일 높은 직급이세요. 예를 들면 팀장님이 주최를 한다. 자, 여러분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방안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돼요. 자, 내년 신상품 마케팅 방안 빨리 만듭시다. 오늘은 내가 양쪽 귀를 활짝 열고 듣겠어요. 여러분 생각난 거 다 얘기하세요. 쫙 그렇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원이 딱 용기를 내서 손을 든 거죠. 그렇다면 팀장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냈어요. 이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말을 쉽게 할 수 있으려면 듣는 팀장은 어떻게 들어야 될 것 같으세요?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항상 역할이. 적어도 0 아니면 플러스의 단계로 들어주셔야지만 옆 사람이 입을 열어요. 0의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쟤랑만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 얘는 항상 마이너스로 들어서 그래요. 근데 내 말을 0 아니면 플러스로 들어주잖아요. 걔한테는 계속 얘기하고 싶어. 0은 뭐냐? 이런 거요. 그러네.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이게 0이에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지만 내가 당신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그런 게 있네. 자, 다른 사람은 했었을 때 그 사람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플러스로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야, 그거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야, 멋지다. 딴 사람은 저는 이런데 야, 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또 그랬을 때 말하기 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해봤어? 아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안 해봤어. 예, 저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이 회사 17년 있었어. 안 돼. 딴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누구도 17년을 안 있었어요, 여기에. 알 수가 없어. 저분만 알고 있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되는 것만 얘기하겠다라고 이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말 못해요. 내 말을 저 사람이 누군가가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 줄인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듣는 자세가 잘못되다 보니까 말하는 통로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SQ가 발달이 안 되죠. 듣고 말하고가 잘 돼야지만 이게 발달이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제일 좋은 게 플러스 대화법이에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도 플러스로 들어주시고, 말을 할 때도 플러스로 얘기해 주시고, 밑으로 폄하하지 마시고 좋은 것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요거 제일 안타까운 데가 어디냐면 집안이에요. 집안. 아버지랑 아들. 저 미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서. 아버지들이요, 아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흥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우, 태어나자마자 아우, 야,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은 붕어빵 태어났냐고 흥분해가지고는 3살밖에 안 된 앤데도 체력을 키워야 된다고 무술시키자고, 4살도 안 됐는데 목욕탕 데리고 가서 아빠 때밀으라고, 역시 나를 닮아 체력이 좋다고 이상한 얘기해서 그만큼 흥분했어요. 아들 좋다고. 그렇게 흥분해서 키운 아들, 사랑한다고 키운 아들 10살만 돼도 대화가 없어지죠. 왜 없어질까요? 아버지가 권력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아빠 오늘 재밌었는데요. 오늘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사실은 수업 조금 남았길래 친구들이랑 구슬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랬어? 뭐가 재밌었는데? 그러면 수평의 대화예요. 아빠 제가 오늘요 20분 남았길래 친구들하고 구슬치기 했거든.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임마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아빠가 뭐랬어? 학교 가면 공부만 이랬잖아. 이거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고. 뭐야? 찍어 누르잖아. 계속 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우리 아빠가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 말을 인정할까 안 할까. 말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20살 군대를 가요. 군에서 전화를 합니다. 아우, 최고의 대화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군부대에서 전화를 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받으셨어. 근데 뭐라고 하시게요? 여보세요? 이랬더니 너 웬일이냐. 너 웬일이냐네. 근데 아들이 더 신기해요. 아버지? 굉장히 놀래. 왜 전화 받으셨냐고. 근데 아버지 더 웃겨요. 나다. 그럼 아들이 뭐라 할까요? 엄마는요?
근데 아버지는 야 임마 엄마 찾지 말고 아빠랑 얘기해 이러시면 될 텐데 엄마 없다. 그럼 아들이 얘기해요. 언제 와요? 모르겠다. 그럼 아빠랑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하고 끊어. 그래라 하고 끊어요 아빠도. 그러다가 엄마가 오잖아요. 야 조금 전에 창규 전화 왔었다. 그럼 엄마는 궁금한 게 무지 많아요. 아픈 데는 없대. 밥은 잘 먹는데 건강하대. 난리가 났어. 근데 아버지 뭐라고 하실까요? 모르겠다. 왜 몰라? 안 물어봤다. 너한테 전화한단다. 기다려라. 이게 끝이에요. 대화가 없어. 그렇게 대화 없는 아들과 아버지가 언제 다시 대화하신 줄 아세요? 아들이 30세 넘어서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가 애를 낳으면 대화가 시작돼요. 다시. 손주가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바로 말해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건너서 가잖아요. 아버지는 또 어떤 줄 아세요? 혹시라도 내가 한 말 때문에 우리 아들 또 오해할까 봐 또 건너서 와요. 직접 다이렉트로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건너서 가요. 아버지 오늘 주연이 어린이집 가가지고요. 되게 재밌게 놀았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이러고 건너가요. 근데 아버지도 건너잖아요. 야 그래 이놈 많이 컸네. 넌 사업이었더니 이러면서 건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건너봤는데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죠. 그래 요즘 건강 챙기고 운동도 좀 하고 아버지도 좀 신경 쓰세요. 야 말 마라. 나는 운동 열심히 한다. 네가 건강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대화한다고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대화 하시고 계시다면 중간에 건너가지 마세요. 이왕이면 좀 더 잘 받고 잘 얘기를 해서 바로 가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친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걸요. 너 쟤랑 얘기 아니 나 쟤랑 직접 얘기한 거 싫어. 건너갈래. 그런 사람 있어요. 쟤랑 얘기하면 이상하게도 틀어지고 오해 생기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꼭 다른 친구 건너서 가는 경우 있잖아. 근데 건너서 가면 꼭 더 이상하게 오죠. 반응이 더 이상하게 와요. 이왕이면 직접적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방법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한다. 플러스로 듣고 플러스로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들은 게 있어야지만 할 말이 생겨요. 여러분 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보면은 왜 시력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을 쓰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말하는 거는 장애가 없었어요. 근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나중에 벙어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세요? 그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기는 장애가 없었는데 나중에 장애가 같이 와요. 들은 게 없어서 여기를 활용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여직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여직원분은 30살이세요. 근데 저도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을 해봐서 대학교 다닐 때는요. 20살, 21살, 22살 이럴 때는 30의 여성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30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0에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에 또 피어나고요. 계속 0단위 때마다 피어나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요. 얘 얘기하세요. 저희 부장님은요. 저만 보시면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요. 말씀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거 어떻게 바꿔? 난 못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좀 말을 좀 어디 배우러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단하죠. 사원이 부장님께 말 배우고 오라고 했어요. 굉장히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장님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말을 배우러 가셨어요. 대단하세요. 근데 문제는 저희한테 오셔야 되는데 딴 데 가셨나 봐요. 잘못 가신 것 같아요. 뭔가 봤더니 여직원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한대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이러면은 부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 너 몇 살이지? 결혼은? 애인은? 이러면서 가신대요. 근데 이 질문을 계속 하신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부장님. 그래 몇 살이었지? 애인은? 결혼은? 계속 이 질문. 볼 때마다 이 질문. 그래서 부장님 왜 그러세요? 저 기분이 좀 나빠요. 왜? 내가 니를 좋아하는 건데. 그럼 말을 좀 바꿔보세요. 그거 어떻게 바꿔? 니 나이가 몇 살? 뭐 어떻게 영어로 얘기해? 뭐 어떻게 바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말을 좀 배우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부장님이 가셨는데 잘못 가신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부장님
부장님은 사투리를 쓰시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말의 끝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부드럽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소 가득 끄돌리고 미소 가득 끄돌리고 이거 계속 연습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연습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미소 가득 끄돌리고 웃으면서 말하고. 그러다가 회사를 와서 여직원을 또 만났대요. 여직원이 안녕하세요 부장님. 얼마나 자신감 있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말까지 배우고 온 사람인데 기분 좋게 가셨대요. 그래서 얘기하셨대요. 자신 있게. 너 몇 살이지? A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직원 기분이 더 나쁘더래요. 예전에는 진지하게라도 얘기했는데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냐고 막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부장님은 62년생이세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나이가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 51세요.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나는 너 진짜 괜찮게 생각해. 진짜 괜찮게 생각한다고. 너 같은 여직원이 없어 우리 회사에. 일 잘하지, 싹싹하지, 그 다음에 똑똑하지, 참 사람들 좋게 인간관계 잘하지. 그런데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왜 밤마다 맨날 늦게 너 혼자만 남아있냐고. 나는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하는 여자가 둘이가 있거든. 내 부인이랑 내 여동생. 근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알콩달콩 살면서 자녀도 낳고 보글보글 찌개도 끓여 먹고 일도 하고 주말에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여동생이. 근데 너 너무 괜찮은 여자라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빨리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밤마다 야근한다고 혼자 앉아있고 저렇게 끝까지 앉아가 있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속상해서 좋은 사람 빨리 만나라고. 애는 있니? 결혼을 안 하니? 왜 안 하니? 나이는 몇 살이니?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 듣고 나면 그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다지 그렇게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뭐라고 했냐. 진작에 얘기하시죠. 부장님 저 30살이에요. 30살. 저희 아버지가 저 어떻게 키운 줄 아세요? 야 학교만 갔다가 오면요. 이번에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어 약간. 그렇지. 네 밑에 다 남자들 있는 거지. 어? 이야 우리 딸 이렇게 똑똑해. 1등했어 했어. 1등했어. 이야 우리 아빠 이렇게 키우셨어요 저한테. 야 요즘 여자 CEO 성공하는 사람들 다 나오는데 너는 왜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 밀어줄게. 아빠가 너 든든한 지원자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셨게요 저한테? 너보다 낮은 놈이랑 결혼하려면 결혼 따지 마. 아빠가 데리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게 키웠는데 자꾸 집에 가라고 하니까 무능력하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냐. 집에 들어가라는 게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일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부장님. 그래서 두 분의 오해가 풀렸어요. 이게 말이에요. 말이란 건 뭐냐. 여기를 바꾸는 거는요 출구 바꾸는 거예요. 출구는 성형수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바꿔야지만 나오는 내용물이 달라져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컨텐츠가 먼저 쌓여야 됩니다.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말의 기술에 있어가지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청자인 왜? 내 컨텐츠가 바뀌려면 듣는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해야지만 컨텐츠가 바뀌죠. 그래서 청자만 무진장 고민하시면 돼요. 듣는 화자가 아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말 잘하는 방법을 내가 잘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CEO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늘 말 진짜 잘했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잘하셨는데요? 장난이야. 완전 내가 다 죽여놨어.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 죽이셨는데요?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느 만큼 외우셨는데요? 1시간 다 외웠지. A4 용지 14장. 그럼 그걸 다 외우셨어요? 달달달? 그럼 하나도 안 틀리고 내가 발음 그대로 다 했지.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회장님 완전 강의 죽이셨다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랬더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가 고민을 하면 말할 내용이 생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자기소개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기소개 면접 때도 많이 하고 뭐 동창회 갈 때, 동호회 갈 때 이런 거 다 많이 하죠. 자기소개를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상황, 누가 있는가,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고민을 해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갔는데
모 동창회 자리에서 이제 40대 되시는 분들이세요. 동창회 자리는 상황이 친목도모라는 상황입니다. 진지해져서 좋을 거 별로 없어요. 재밌게 놀아야 돼요. 그리고 듣는 청자는 누구죠? 내 친구예요. 친구들. 자, 그럼 친구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를 찾아야 돼요. 또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 제일 편안한 말이 뭘까?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해주면 편할 것 같으세요? 동창회 자기소개는. 학창시절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아이들 이야기. 또는 비슷한 나이대니까 우리 나이대에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거 하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반감 없이. 근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런 분이 계세요. 야, 너 너무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너 너무 궁금했어. 자기소개 좀 해봐. 애들이 네 소식 너무 궁금했어. 그래? 애들이 날 알고 싶어해? 오, 너 궁금했어. 정말이지? 하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하신 얘기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56회 졸업생 강민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일하니까 본부장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제가 많은 걸 했어요. 제가 굳이 얘기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몇 년도 입사 후 구미마상, 구마고속도로 제가 뚫었습니다. 몇 번 지방도 제가 뚫었습니다.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 역사를 다 읊고 계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친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패스로 고민 있을 때 전화 주십시오. 이러고 내려가셨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야 반갑다 이러면서 붙었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안 붙어요. 왜? 들어올 때는 친구라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본부장님으로 내려가시잖아. 청자보다 위로 올라가는 화자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청자를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 여성들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여성분들도 이런 경우 있어요. 전업주부님들끼리 모여 있어도 기가 막히게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나오시더니 이래요. 반갑다 얘들아. 너무 오랜만이야.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아. 이뻐 너네들. 힘들지. 애기 키운다고. 나도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힘든 얘기니까. 근데 갑자기 돌변하셔. 그때 난 복 받았나 봐. 우리 애는 공부를 좀 해. 나 진짜 공부하라고 안 시켜도 그렇게 하더라. 애가 두 개인데 저기 하나는 하버드 있고 하나는 MIT 있어. 내가 왜 연락이 가끔 안 되잖아.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가 있어. 이런 분이 계세요. 내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분? 어머 얘 반갑다 얘 이러면서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래 뭐 이러면서 또 떠나가. 왜? 친구보다 훨씬 위에서 확 찍어 내리시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친구들을 더 높여주거나 수평적으로 편안하게 대화해 주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친구들이 붙어요. 반갑다 친구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15년 만에 얼굴 본다. 내가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궁금하지 않았어? 내가 왜 못 나왔냐면 한 번 먹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진짜 고생 한번 해봤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보고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실패해가지고 내가 서울역이 어떤지 한번 살아보기도 했잖아. 근데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너네가 다 나 먹여서 키워 살려줬잖아. 내가 너무 가난해서 숟가락만 들고 다닐 때 도시락 하나하나 다 퍼먹게 해주고 너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이제 조금 살만하거든. 그동안 뭐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사실은 너네 앞에서 뿌듯하게 얘기할 자랑할 거리도 없고 그런데 너네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너네한테 힘 받아 가면은 내가 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힘들게 만났으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나한테 이런저런 사는 얘기 좀 많이 해주라. 내가 많이 경험하고 내 사업에 도움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자, 오늘 저녁에 우리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얘들아 너무 반갑다. 반가워 이러면서 내려가요. 그럼 어떨까요? 야 임마 뭘 그렇게 다 사는 게 비슷하지 임마.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붙지. 어머 쟤 실패했대.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야 임마 이리 와 다 비슷비슷해 이러면서 있는 거지. 그게 청중이에요. 그게 화자고. 말하는 사람이 청중보다 올라가서 성공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 강의를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잘났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거 분석하면서 듣지. 너무 편하게 야 정말 잘나셨구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분석해봐 따져봐.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끔 올려주신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을 올리고 나서 내가 써야 되는 스피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서 말하는 스탠딩 또는 앉아서 말하는 sit-down.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이 앞으로 쓰실 기회가 주로 많은 게 이 두 가지라서 그래요. 근데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또는 강의, 연설, 그리고 뭐 면접을 보실 때도 서서 하실 때도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스탠딩 스피치입니다. 스탠딩 스피치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상대방한테 노출이 돼요. 그럼 노출이 된다는 건 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걸 다 쓰고 내 말, 내 내용 이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스피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리게 말하는 방법 4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잘 들리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 들린 말만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대로 들리게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 들리게끔 말을 해서 내가 말하는 10단어 10단어 그대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리게 말하는 방법이 4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스피치 채색이에요. 말을 하실 때 내 말의 감성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슬프다 슬프게 기쁘다 기쁘게 즐겁다 흥분된다 이거 감성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색을 입히시는 겁니다. 말에다가.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DJ 같은 분들이에요. 보지 않고 듣기만 하더라도 사례를 듣고 에피소드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는 거. 그래서 강약 빠르게 느리게를 통해서 채색을 색깔을 입힌다. 요거를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몸짓 언어입니다. 시선, 표정, 손동작 그리고 이 전체의 동선을 활용하면서 내 말에 카리스마를 만들어주는 것. 내 말에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 요 몸짓 언어. 3번째가 구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 들릴 수 있게 구조 안에 넣어주지 않으면 메시지들이 사라져요. 흩어져요. 근데 이 구조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공부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가요. 워낙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될 때면 하고 돈 벌어서 조금 하고 돈 벌어서 조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박사 수료까지는 해놨는데 논문은 또 언제 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깜깜 무소식이에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데 가끔 실수하시는 게 여기 컨텐츠에 든 게 되게 많으세요. 아는 게 많아서 구조 실수를 하세요. 요것만 딱 깔끔하게 얘기하고 말아버리셔야 되는데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계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A, B, A-라는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제 A 말하고 싶은 주제, 주장, 얘가 A예요. 자, 예를 들면 열정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주제예요. 그럼 B라는 공간에 뭘 쓰느냐? 왜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열정은 꼭 필요한 희망입니다. 하면서 변형, 약간 변형된 얘가 나오는 게 A-. 그렇게 A, B, A-를 하시면 되는데 실수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 B, C, D, E, F, G 쫙 한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정을 왜 가져야 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공은 왜 해야 될까? 꼭 성공해야 될까?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럼 행복은 왜 해야 될까? 행복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줄줄줄 계속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돌아오세요. 훈민정음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한꺼번에 돌아오고 마무리를 짓게끔 도와주십니다. 저 끝까지 갔어요. 1시간 강의가 다 됐네. 뒤에서 갑자기 막 손으로 저어요. 끝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오세요. 어쨌거나 이러면서 오세요. 저까지 갔다 여튼 이러면서 오시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거나 여튼이라는 이 2가지 단어 이 2단어는 뒤에 말이 중요해요? 앞에 말이 중요해요? 뒷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하셨던 앞에 말이 모두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면접 가서도 어쨌거나라고는 절대 쓰지 마세요. 여튼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내 스펙이나 내 일이나 내 경험 다 얘기해놓고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거나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깔끔한 구조 안에 넣어서 내 얘기를 전달한다. 그런데 그 B라는 설득 공간 안에 제일 쉽게 들리는 게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라는 걸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저는 경험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신 가지세요 이러면 가져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IMF가 딱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보통 딴 데 가면은 생각보다 어리다고 얘기하시던데 근데 제가 취업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을 제가 파악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소속감을 무지 좋아해요. 소속감을 무지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든 소속이 돼야 돼. 그래서 대학원을 가든 무슨 취업을 하든 심지어 둘 다 싫으면은 무슨 저기 남편 소속이라도 만들려고 하더라고 친구들이. 그래서 저희 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와서 물어보기를 너 몇 개 걸렸어? 몰라 나 한 10개 걸렸나 왜? 헉, 기집애. 야 이 시점에 10개나 걸렸어? 너 진짜 운 좋다. 야 너 어떻게 운이 그렇게 좋아? 너 몇 개 썼는데 몇 개 걸렸는데 나 하나밖에 안 걸렸어. 미쳐 나 10개나 적었는데 하나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어떻게 아세요? 저랑 나이 같으세요? 야 나 100개 적었어. 100개 적어서 10개 걸린 거나 10개 적어서 하나 걸린 거나 똑같네. 승률 10%. 너랑 나랑 운이 10%밖에 안 돼.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해당 안 되는 짓을 제가 한 거예요. 100개를 썼다는 거. 지금 어떻게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 당시니까 그렇게 썼죠. 100개를 썼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느 회사가 교통비를 많이 주는지 알아요. 면접을 보러 갈 때 교통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막 썼어요. 자,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업들이 그렇게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저처럼 하시면 큰일 나요. 해당 조건이 8개가 있다. 뭐 학점이 몇 점이다. 학교를 4년제 졸업을 해야 된다. 뭐 이따 치면은 8개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면 여러분은 쓰세요? 한 8개 다? 아니면 7개? 6개? 저는 되게 단순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만 해당돼도 적어요. 해당 조건 중에 내가 하나 해당된다라고 쓰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내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고졸 이상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네. 가려야지 해서 하나 더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그래서 제가 2개가 해당이 돼서 막 넣은 게 100개예요. 100개인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한테 전화가 오면 안 되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강민정 씨입니까? 예, 저 강민정인데요. 저희 어메리칸 에어라인인데요. 죄송해요. 승무원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저희가 사실 강민정 씨 그 이력서를 봤는데요. 네. 저희 회사의 원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전해요? 그럼 나한테? 떨어졌다는 얘긴데. 예. 이랬더니 하신 얘기가 그런데 얼떨결에 자기소개서부터 먼저 읽게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걸릴 만한 사람들만 가서 아마 이력서를 잘 안 봤나 봐요.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게 됐는데 되게 궁금해졌대요. 제가. 당연하죠. 제가 자기소개서를 100번을 썼는데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완전 저는 에피소드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자상하신 어머니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심장이 떨린다. 이제 드디어 문이 열린다. 과연 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어요. 이 여자 도대체 뭐한 여잔가? 그래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2차 면접 때 오시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력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데 너 자기소개서 보니까 네 자체가 궁금해서 면접 보러 올래?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사식을 넣어주면서 기출문제 뽑아달라고. 기출문제 뽑고 달달달 외워서 2차 면접에 갔어요. 3문제가 나온 거예요. 3차에 올라갔어요. 제 친구들 또 불러 모았어요. 기출 심화 문제를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달달달 외워서 4차에 올라갔어요. 4차에서 떨어졌어요. 정상적인 회사죠. 저는 그 여행만 할 수 있는 여자거든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이 정도 실력이 안 돼요. 정상적인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4차에서 떨어졌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미치겠다. 짜증나.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막 그랬을까요? 그 희열감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서를 또 쓰기 시작했어요. 영어 면접이 좀 자신이 없어서 영어 면접을 빼고 친 게 100개거든요. 지금 제 머릿속에 기출문제가 몇십 개가 돌아다니고 있죠. 너무나도 열심히 외운 내가 준비한 이 문제들 50개를 더 넣었어요. 외울게 기업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넣었냐면요. 약간 좀 저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정체성이 필요한데 아무 그거 없이 막 넣었으니까
어디까지 넣었냐면 요즘에는 없어요. 예전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부도 나가지고 캘리포니아 휘트니스 센터라고 있어요. 그 스포츠 센터. 거기까지 넣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걸렸으면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영어를 왜 못할까? 왜 난 자신감이 없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시험을 쳐보니까 할 수 있겠는데 해볼만 한데 해서 넣어본 거예요. 그리고 외국계 시험도 쳐보고 다양하게 쳐보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 곧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뭘 했을까요? A, B, A-구조에 B라는 공간에 제 에피소드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주제를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선생님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었어? 몰라. 근데 그때 기억나지? 자기소개서랑 시험 친 거랑. 그래서 주제를 다시 연상시키죠. 그게 에피소드의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얘기 들으시면서 아마 상상이 좀 되셨을 거예요. 시험을 치러 갔겠구나, 썼겠구나, 아이고 저렇게 했겠구나. 에피소드는 사람을 설득하는 강한 힘을 가지는 이유가 첫 번째 그림을 그려줍니다. 내 경험이 아닌데도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두 번째 효과가 나타나죠. 시뮬레이션 효과가 나타나요. 마치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착각 때문에 세 번째 효과, 공감이 일으켜져요. 그래서 설득되는 게 빨라지는 게 에피소드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도 에피소드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 기업들이 하고 있는 면접을 역량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량 면접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당신이 어떤 역량을 가졌느냐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역량은요 990점 토익 만점에 내가 890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서 어디 봉사 무슨 몇 급 자격증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역량이. 역량은 뭐냐면요. 야 우리 부서에 영업 부서에 지금 사람 하나 비었는데 신입사원 뽑아야 돼. 어떤 사람 필요한데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필요한데요? 어디 가서도 사람들한테 웃을 수 있는 애면 되고요. 이게 역량이에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이 20년 동안 녹아져 있는가? 이 사람은 끈기 있게 30년 동안 뭔가를 해온 사람인가? 이게 검증이 되면 그 검증된 역량을 평가받고 그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이게 역량 면접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역량 뭘로 드러내실래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실래요? 면접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제가 참 이게 사실 대학생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취업 면접 스피치를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참 답답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기업 4대 대기업의 채용 면접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느냐 또는 그 뽑을 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게 감이 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감이 오느냐 얼마 정도면 감이 오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하여튼 국내 유명한 대기업 4개예요. 근데 한 분이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자 얼마 정도면 한 몇 분 정도면 이 사람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가 판가름이 나세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 가지고 경쟁을 해요. 갑자기 10분 정도 이랬더니 아우 약하시네요. 아유 내공이 약하신데요? 이러시더니 갑자기 그럼 거기는 몇 분인가요? 저희 3분이면 끝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3분요? 저는 이게 심각하잖아요. 3분 동안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여러분들 왜 이러세요? 풀어답지 못하게. 얼마 정도에 끝나시는데요? 저희 1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분요? 아이고 1분이면 뭘 얘기해야 되나?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분 제일 마지막 남은 분 이분이 압권이셨어. Oh no, oh my god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너무 약하시다. 얼만큼 걸리세요 시간이? 들어오자마자 결정납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들어오자마자 합격 불합격 결정. 그 어쩌라고? 그럼 뭘 보여줘야 돼?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들어오자마자 결정나면 그럼 뭘 보여줘요? 근데 농담 아니고 진짜 그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이 준비됐다 안 돼 있다가 너무 티가 나요. 예를 들면은 자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10명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나 연습 많이 했고 시뮬레이션 많이 했고 내가 가진 역량들, 창의성, 긍정성, 열정 이런 거 내 경험 속에 어떻게 녹여 있는지 내가 이미 다 확신이 섰고 그래서 들어간 사람은요. 들어갈 때부터 다르대요. 자세가. 자 들어오십시오 이러면은 딱 이렇게 선대. 그런데 준비 안 된 애들은 티가 난대요. 어떻게 들어온대요 이러면은 들어오십시오. 뭐 이렇게 계속 있대. 앉으십시오 해도요. 앉아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 딱 앉아 있으면 되는데 막 계속 만지고요. 뒤로 했다가 만지고 막 되게 난리도 아니래. 그래서 들어오는 자세부터 아, 쟤 준비됐구나 안 됐구나 거기서 판가름 난대. 이게 몸짓 언어예요. 여러분 표정, 시선 처리 면접관하고 눈 제대로 마주칠 수 있나 없나. 여기 앉아 계세요. 이 5분이 면접관이야. 그러면 딱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26번 강민정입니다. 저는 장점이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 골고루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26번 했는데 딱 나를 정확하게 너무 보고 있잖아요. 강민정입니다. 막 움직여.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쟤 뭐지? 준비 안 됐나? 이런 것이 이미 표가 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준비하고 관심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좋거든요. 이게 첫 번째래요. 두 번째는 뭔데? 한 3분 정도 걸리는 건 뭔데요? 적어도 자기소개는 들어봐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기소개를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상한 스펙 요소만 드러낸다거나 또는 어딘가에서 돌아다니는 괜찮은 자기소개들 있죠. 달달달달 외워서 오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실은 되게 우수한 인재들도 많은데요. 안타까운 인재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요? 자기소개가 같아요. 막 수많은 사람 면접을 보다 보면요. 너무 지친대요. 너무 지치는데 귀를 번쩍 뜨게 해준 사람 있으면 딱 호기심 있게 볼 텐데 갑자기 방금 또 얘가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쟤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우 바로 내용 없고 생각 없는 사람. 그러면 또 바로 아웃인 거야. 그런데 그럼 한 10분 정도 걸린 사람은 뭐예요? 듣다 보니까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요 검증하는 거지. 보통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압박 면접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이 맞나를 따지고 들어서 적끝같이 확인해 보는 거. 저는 열정적입니다. 그래요? 어떤 게 열정적인데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열정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에피소드가 막 나와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제 장점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계세요? 저는 열정적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열정적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 열정을 불사지르고 싶습니다. 왜 화제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협박이에요. 뽑아주면 보여주겠다. 이건 협박이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뽑아주지. 그래서 보니까 내용 없이 에피소드 없이 하시면은 검증이 안 돼요. 그 검증된 사람이 남아있는 면접 그게 역량 면접이에요.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이야기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면은 잘 들리게끔 딱 구조에 맞춰서 그리고 그 다음이 꾸미는 능력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 구조가 안 돼 있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대학생분들 중에서.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면접 스피치 또는 내가 일단 급한 게 면접이니까 면접 스피치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용이 없어요. 제가 에피소드를 어떻게 제 경험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고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머리가 백지장이 돼요. 하얗게 돼요. 이것만 나오세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요. 그거는요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 부족. 연습 부족인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더 중요해요. 내용이. 들을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하잖아요. 면접관은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준비하시고 근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너무 심각하게 입을 못 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입 여는 방법 2가지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색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색을 입힌다고 말씀드렸죠. 강약 빠르게 느리게. 소리라는 건 참 신기하게도요. 일정하게 계속 1시간 2시간씩 얘기를 하면은 다 자요. 우리 많이 경험해봤죠. 우리를 잠재우시는 그분들. 그래서 강하게만 얘기하더라도 자고요. 작게만 얘기하더라도 자요.
파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강약, 빠르게, 느리게 뭔가 좀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지 소리가 멀리 끝까지 들려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무조건 세게 하시는 거야. 강하게, 힘있게, 강하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잘 들립니다. 작게 얘기하세요. 작아도 들린다고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내 말은 다 중요하니까 이런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다 세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작게 얘기해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강약 조절인데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빠르게. 말이 막 빨라질 때는 어떤 감성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막 말이 빨라져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져요? 내 친구가 막 말을 하는데 막 빨라져. 그럼 나는 어때요? 듣기에? 아, 쟤 되게 긴장했나 보다. 흥분했나 보다. 아, 쟤 지금 뭔가 저기 다급한가 보다. 또는 기분 되게 좋은가 보다. 이런 감성을 표현되는 게 빠르게요.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좀 빨라야지 제가 기분이 좋구나가 느껴져요. 근데 전혀 빠르지도 않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안 느껴진다는 거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진짜 흥분돼요. 왜냐지 흥분되는 줄 알지? 흥분돼요. 이러면 안 흥분해요. 그래서 보면은 빠르게 조절을 잘 하면서 내 열정을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야구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무지 좋아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 중계 이럴 때도 보면은 빠르게로 막 흘러가죠. 근데 말이 막 빨라지다 보면은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요. 발음이 뭉개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발음이 뭉개지면 혹시라도 너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이거 너무 신경 쓴다고 속도 조절이 안 되실 때가 많아요. 발음은 몇 가지 안 들릴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그 감성만큼은 제대로 전달시킬 수 있어요. 그게 빠르게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빠르게가 느리게로 되면 좀 이상해져요. 야구 홈런 쳤다, 골이 난다 이런 거. 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타격에 들어섰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쳤습니다. 넘어갑니다. 홈런! 이래야지 뭐 홈런 같지.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타격에 들어섰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쳤습니다. 넘어갑니다. 홈런. 느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들리지만 뭔가 좀 이상해. 자, 느리게는 뭘까요? 말이 점점 느려져요. 얘는 무슨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말이 조금씩 느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아프세요. 오늘 또 저녁을 드셨는지. 아니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왜 웃으세요? 참 이상하게도 제가 얘기하면 다 웃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일단 안 아프시지만 이렇게 살짝 느려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 상대방의 생각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 놔요. 내가 공간을 조금씩 느리면서. 그래서 아이고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근데 제가 이 틈을 안 만들고 그냥 규칙적으로 확 몰아붙여서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아프세요. 오늘 또 저녁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마침표가 끊어진 요 다음에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못 넣어요. 당연히 공감하기가 힘들겠죠. 자, 말이 점점점 느려지는 것은 공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한 에피소드에 저 사람 또 내 감성이랑 똑같이 한번 느끼게끔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조금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급 조절을 하면 상대방의 감성과 내 감성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이제 몰입 또는 집중 또는 공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는 게 있고 약하게가 있죠. 말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필요합니다. 점점점 강한 것도 필요하고 점점점 약한 것도 필요해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내용을 드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채색하실래요? 자, 우리는 2011년 15% 성장을 했습니다. 2012년 20%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더 큰 노력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감성은 뭘까요? 힘내자. 야, 할 수 있다. 듣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색깔 어떻게 칠할까요? 강하게 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강하게. 그럼 점점 빠르게 할까요? 느리게 할까요? 빠르게. 그럼 점점점 빠르게, 점점점 강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2011년 15% 성장을 했습니다. 2012년
20%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더 큰 노력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막 느껴져요? 아 죄송해요. 와,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느리게, 점점점 약하게. 그런 분이 계세요. 채색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세요. 2011년 우리는 15% 성장을 했습니다. 2012년 여러분의 더 큰 노력으로 더 큰 성장 기약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어떠세요? 기운이 확 빠지죠.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깊어가는 밤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니 당신이 생각납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느리게, 강하게 할까요? 약하게.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깊어가는 밤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니 당신이 생각납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더 그립습니다. 이러면 좀 느껴져요?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세요? 근데 얘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강하게.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가 원우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분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인가 봐요. 서울대 박사신데 연애 가고 싶다고 오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소개팅마다 자꾸 거절당하신대요. 올해 38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멘트 딱입니다 하고 드렸거든요.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왜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갈 때까지는 안 떨렸습니다. 근데 나가서 한마디 하고 나니까 갑자기 긴장감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긴장이 돼서. 가을이 깊어갑니다 했더니 갑자기 떨리시는 거야. 깊어가는 밤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니 당신이 생각납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끝나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아, 예, 이런 느낌이잖아. 아, 예,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 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감성 전달이 잘 안 돼요. 잘 적절하게 여러분의 이야기에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여러분 말이 진실성 있게 들릴 겁니다. 꾸미시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얘기를 하다 보면 감성이 저절로 조절이 돼요. 제가 그때 너무 아파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당연히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말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시면 저절로 감성 표현이 잘 되세요. 이런 것들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 말에 힘을 좀 실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강조기법이 있습니다. 이 단어만 좀 더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느림표.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인재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해서 좀 늘려주는 거. 테누토는 그 음만 조금 더 짚어줘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악센트는 좀 강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얘만 좀 더 세게. 저희가 이렇게 음악교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말씀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ABA 구조도 음악 구조예요. 소나타가 ABA 구조거든요. 근데 보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음악과 말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SP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잘 쓰이는 효과 좋은 기법, 포즈, 잠시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쭉 진행을 하다가 이 단어를 강조하기 싶어가지고 앞에를 잠시 쉬어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정. 둘째, 비전. 셋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셋째보다 훨씬 작아도 들려요. 앞에 잠시 비워놔서. 이 여백 때문에 들리게 하는 효과. 이게 SP예요. 근데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했더니 너무 쓰세요. 너무 쓰시면 이상하게 돼요. 몇 문장을 얘기하고 한 단어 앞에 잠시 쉬어주셔야 되는데 한 문장에 단어마다 다 끊어서 얘기하시면 사람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이상해요. 여성분들은 이거 끊는가 동시에 끝이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강민정입니다. 저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릎만 살짝 갖다 가면 안녕하세요 이거 같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쭉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강민정입니다. 한번 쉬고 또 쭉. 좀 연결하는 거. 자꾸 중간중간 끊지 마시고 중간중간 올라가지 마세요. 말은 중간이 올라가면 카리스마를 절대 못 만들어내요.
이게 쭉 내려가는 맛이 있어야지 힘이 꽝 찍어지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고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래야지 뭔가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강조하는 것들 잘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동작, 표정, 시선 이런 것 좀 신경을 써보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선 처리가 제일 안 되세요. 우리 학생분들 보면은 시선 처리가 한 명이랑 정확하게 눈을 마주치고 흔들림 없이 보는 게 잘 안 되세요. 왜 안 될까? 거짓말해요? 아니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왜 안 될까? 긴장된대요, 떨린대요. 그거 극복하는 방법 뭘까요? 연습하시면 돼요. 저는요, 제 방 안에 처음에 강의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저희 대표님이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셨지만 방 안에 시선 처리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인형을 한 5개를 둬요. 딱 똑똑 지점을 두고요, 여기가 사람이라 생각해서 정확하게 보는 거, 계속 골고루. 그리고 보고 마주쳤다고 해서 긴장한다고 흔들리지 않게 연습하는 거. 그렇게 연습하시면요,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랑 연습했는데도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잘 보게 돼요, 사람도. 그래서 흔들림 없이 보게 되는 거. 여러분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쳐야지만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시선은 4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 집중하게 하는 힘. 두 번째, 여러분의 말에 힘을 넣어주는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힘. 여러분이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실 때 시선 처리가 무지 안 되면 아, 저 사람 전문가 맞아?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거란 거예요. 전문성. 세 번째가 상호소통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는 거. 네 번째가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어릴 때 저는 많이 체크당했어요. 학원 다녀왔는데요 하고 들어가면 엄마가 또 불러요. 우리 엄마는 자꾸 불러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학원이야. 이래봐. 엄마 눈 보고 얘기해. 어디 갔다 왔어? 이게 진실성 체크예요. 이상하게도 거짓말하면 눈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몸짓 언어 심리학에 보면은 실제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할 때 시선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내 말에 힘을 실어 넣어주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랑 만나실 때 절대 당황하지 않게 느끼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손을 좀 다양하게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 정도 쓰시면 돼요. 저는요,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잘 써보십시오. 내용과 일치하게 써보세요. 이랬더니 자, 사람은 자, 우리가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인데 왜 들어오시고 싶은 거예요? 제약회사에. 사람은 90에서 100살까지 정도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은 90에서 100살까지. 근데 이거를 컨텐츠랑 똑같이 쓰라고 했더니 사람은 90에서 100살까지. 그럼 110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110. 그래가지고 자 생각해.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되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촌스럽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예쁘게 써주시면은 여러분의 자신감이 더 돋보이실 거예요. 제가 되게 짧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스피치라는 거는 사실 지금 뒤에 보신 몸짓 언어, 채색 이런 부분은요. 지금 우리 두 분 중에서도 윗분이 더 자신감 있게 보이잖아요. 왜요? 시선과 손동작과 움직임 때문에, 표정 때문에 저분의 얘기가 더 힘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드린 채색과 몸짓 언어 이 두 가지는 내가 말하고 있는 스피치의 가공 기술입니다. 가공은 만들고 열심히 잘하면 더 우수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짧게 걸려요. 원천에 비해서는. 근데 원천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인 경쟁력이 되죠. 스피치에 있어서 원천 기술은 에피소드와 구조예요. 내가 가진 경험, 에피소드,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남의 에피소드도 잘 구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원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단련을 하시고 할 말이 충분히 넘쳐서 정말 나 괜찮은 말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 말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조금 더 자신 있게 표현하는 방법, 채색과 몸짓 언어 이거를 신경을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 바쁘신데 제가 길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에 오늘 너무 좋은 분들을 뵈가지고 사실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고3 때 고대를 떨어졌어요. 한이 맺힌 학교야. 제가 고3 때 고대가 너무 오고 싶어가 고2 겨울방학 때 왜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가고 싶은 학교를 가면 붙는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 투어를 했잖아요. 투어해가지고 여기에 저기 막 문만 찌면서 느껴져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 돌아다니고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오고 싶었고 뵙고 싶었고 궁금하고 늘 이상하게도 참 이상한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예요. 고대생도 아닌데 저는 연고전에 고대를 응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고대생도 아닌데 이상한 마음이 있는 학교예요.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다는 얘기예요. 제가 외부인이잖아요. 고연전에서 고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앉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비상에 활기찬 날개가 펴질 수 있도록 말에 대한 힘을 한번 길러보세요. 분명히 거래되는 말의 힘이 커질수록 21세기는 성공하는 인재로 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